그 다음에는 그 13번째는 진단입니다. 이 진단은 학생들의 그 상황 또 집단 전체의 그 과정을 상황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집단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과 상당한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 지도자가 성원들, 즉 학생들의 그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알맞는 그 중재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그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그 어떤 진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그 평가의 기술인 것입니다. 집단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집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집단 경험을 보다 더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또 집단의 그 발전을 위해서 평가 활동이 반드시 그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평가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집단이 계획될 때부터 평가를 위한 준비를 집단 상담가가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세션이 끝난 후에 또 전체 집단 상담 과정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평가는 집단 상담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들에 의해서도 스스로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15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종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종결하는 기술에서 그 이제 집단 상담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제 집단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집단 종결 후에 계속해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집단 이후의 개인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직면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키고, 또 사후 집단에 필요한 경우에 참여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 외에 또 개인적으로 치료 집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또 사후 활동과 평가 활동 등에 참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종결하는데 관련되는 다뤄야 할 그런 문제들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그 집단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집단에 참여했을 때 적극적인 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단 과정별로 나누어서 한번 그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집단의 과정을 구분했을 때 먼저 가장 처음 시도가 되는 집단의 그 형성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 형성 단계에 있어서는 집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집단 형성 단계에서 지도자가 그 해야 할 역할, 기능은 우선 그 서면으로 집단 상담이나 집단 지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철저한 그 점검과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계획은 어떤 근거를 지닌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집단 상담이나 집단 지도는 그 집단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근거 위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수집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계획이 수립되면은 예비 성원이나 혹은 집단에 참여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잠재 성원들에게 집단을 알려서 집단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집단 성원들을 갖다가 선정하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주기 위해서 예비 집단 면접을 갖다가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비 집단 면접을 하는 것은 성원들의 집단에 대한 기대와 또 집단의 목표를 성원들에게 분명히 그 이해를 시킴으로써 집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집단 성원을 갖다가 선정을 결정을 해서 집단을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면은 부모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외에 학교 내에 있어서 다른 어떤 행정가들과의 협조관계가 필요할 때는 그 협조관계도 미리 확보를 해 놓아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비 단계에서 집단에 대한 평가를 계획을 한다면은 집단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라 평가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할 때 미리 확보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까지 하고 일단 조금 지금까지는 그 이제 집단을 그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도 이 집단을 준비를 하고 나면은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선정된 그 학생들이 집단에 모여서 처음 이제 집단을 시작하는 집단의 그 초기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그 초기 단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이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일단 그 집단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 참여자는 그 집단의 분위기를 갖다가 막 살피고 또 그러한 그 자신의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성원들이 어떤 집단에 대한 태도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 잠정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성원들 간에 또 응집력과 집단으로서의 그 응집력하고 또 성원들 간의 그 신뢰감이 발달하기 시작되는 점차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성원들이 집단 내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명백히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면서도 대체로 그 감정 표현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나타나게 되고 상당히 그 침묵, 말이 적고 또 분위기가 어색한 그런 분위기로 특징 지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집단 시작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집단 준비 과정에서 준비 단계에서 준비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치료적인 집단 또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런 집단, 문제 중심 집단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단에 참가하게 되는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집단을 구성한다면은 상당히 집단이 처음부터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활발한 집단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모든 그 집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문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무슨 자폐증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는 그런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이라 같다면은 이 집단이 상당히
처음부터 침묵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하기가 상당히 그 지도자에게는 곤욕스러운 그런 집단도 이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처음 스타트, 출발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집단 준비 단계에서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 집단이 어떤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역동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하는 따라서도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가 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집단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작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 처음에 집단의 예비 집단 그 면접에서도 이미 밝혔겠지만, 또 집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집단의 그 방향, 또 집단의 어떤 운영 방침이라든지, 또 집단에 참여했을 때 학생 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분명히 하고, 또 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그 기대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뭐 별칭짓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도, 굳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집단에 따라서는 그 집단 시작이 원만하게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그 학습과 또 준비를 위한 노력들이 뒤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이 초기 단계에서 집단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선 그 집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지침과 또 생산적인 어떤 집단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증가시키는 그 실질적으로 그 참여하는 그 방법을 갖다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집단 참여에 있어서는 우선 시간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각을 한다든가 결석을 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그 집단 과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 성원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그 집단 규칙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집단 규범으로 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각을 안 한다든가, 또 미리 집단에 참여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어떤 그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원들이 초기에 있어서는 집단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과연 옳은지 바른지, 또 다른 성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심을 하거나 또 이해스러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나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집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집단 상담가는 집단에 참여한 성원들이 신뢰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원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개방을 해서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집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집단 참여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그 학생들은 집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또한 집단으로부터 얻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이 집단에 참여해서 다른 성원에게 전체 집단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자신을 노출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감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뭐냐면 집단 성원들이 집단에 참여하면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책임은 집단 지도자에게도 있지만도 그 집단에 참여하는 성원들에게도 그 집단 과정을 갖다가 전개하는 데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초기 단계에서 다뤄야 할 것은 성원들이 집단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개별적인 개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집단 목표는 집단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 성원들 개별적인 목표에 공통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단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든가 또는 집단에 대한 의문사항들을 갖다가 개방적으로 다루는 것이 집단 상담가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원들이 집단에 대해서 이존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또 허둥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돕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느낀 것을 성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즉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 성원대 지도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집단에 참여하는 학생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른 옆에 있는 성원들이 이제 하게 하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했는 그 반응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성원이 그 두 번째 했는 성원 또는 첫 번째 자기 노출을 했는 성원의 이야기에 관해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경청과 반응하기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갖다가 성원들에게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반응하기에서 반응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전개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준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에 참여하는 성원들이 적극적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적극적인 경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진실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은 선택적으로 듣고 또 주변적인 그런 이야기 내용들은 안 들어도 될 것은 그것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하고 관련되는 것이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집단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 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또 집단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린다면은 집단 성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긴장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 분위기를 갖다가 먼저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